아버지라고 부를 이름이 셋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택할 건가요? 강마리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써놓은 듯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고 있었죠. 다시 돌아온 강민보의 미안한 미소, 이유를 숨긴 채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진기식, 애써 무덤덤한 척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이풍주. 셋 중 누구라도 진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리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마리는 먼저 일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인턴 일정은 그대로였고 산후조리원 아르바이트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마주친 이강세가 같이 살자는 말을 진심으로 꺼냈다는 게 자꾸 떠올랐죠. 그 한마디가 마리에게는 달콤한 제안이 아니라 책임을 더하자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강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지만 지금의 마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그 사람까지 끌어들여선 안 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하지만 이강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의 고단함을 과장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울음을 삼키던 그날 이후 강세는 매일같이 마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죠. 밥은 먹었어? 오늘은 내가 너보다 늦게 퇴근했어. 사소한 말들인데도 마리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애정이 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강세는 자신이 사생활하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죠. 나는 태어난 사실 때문에 평생 고개 숙이며 살기 싫어. 너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면으로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성숙함이 마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윤순애가 새로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푼돈 하나에도 예민했지만 가족의 체면에는 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양육권 소송 기사는 사실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세상은 다 돈으로 이기는 거야. 윤순애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 뒷방 보수를 서둘렀습니다. 새 식구 들일 거다 누구냐는 마리의 물음에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돈도 되고 체면도 살릴 사람이야. 그 말은 곧 돌아온 강민보를 받아들일 준비이자 동시에 엄기분에게 등 돌릴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엄기분은 다급해졌습니다. 오래 숨겨온 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실아의 눈물 섞인 부탁에 그가 저지른 일. 의대 신입생들 중 몇 명의 정자를 받아 비밀리에 제공했던 일. 그날 채취실 앞에 섰던 이름들은 선명했습니다. 진기식, 이풍주,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뛰어든 강민보. 강민보가 의대생은 아니었지만 실아가 남편의 아이를 갖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 엄기부는 위험한 타협을 시도했죠. 절차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그날 번호표가 뒤섞였고 서류는 급히 재정리되었습니다. 엄기부는 그 기록을 지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진기식이 최근 노골적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합법이라 다행이네요. 그땐 아니었지만 김 비서는 그런 엄기분의 곁을 지키면서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장학금의 은혜로 평생 모시겠다 맹세했지만 은혜와 진실은 늘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파일 캐비닛을 정리하던 날 우연히 본 리스트. 거기에는 채취 일시, 보관 코드, 전달 담당자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이상하게도 같은 시간대에 코드가 한번 겹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그때 복사해 둔 종이 한 장을 여전히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이 종이를 꺼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고민했죠. 결국 그는 한 가지 원칙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리가 요구할 때 그때 꺼내자 진기식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늘 계산적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마리 앞에서는 친절했고 웃음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기분에게는 짧고 거친 말들만 던졌죠. 처리하세요. 그가 원하는 처리는 단순했습니다. 기록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일.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야기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아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밟았어. 그의 머릿속에서 조작된 서사는 점점 더 그럴듯해졌습니다. 윤원경은 남편의 속셈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그는 질투의 눈길로 마리를 바라보면서도 내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 진솔에게 해가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 막아야 했죠. 당신, 너무 앞서가 윤원경이 이렇게 말하면 진기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늘 앞서가서 이겼잖아. 이풍주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이도 결혼도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고 그 말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 시절 그는 의대생이었고 학교의 연구, 기금이 부족하던 때였으며 몇 가지 봉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생식의학 연구 참여자 모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설문지에 체크만 했다고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자 채취실 앞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복원되는 듯했습니다. 이 기억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삶은 생각보다 타인과 얇은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었죠. 그는 그 사실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표정해졌고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문숙희는 그런 이풍주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더 오래 쫓아오지. 이 말은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표도기는 여전히 까칠했습니다. 강마리가 땜질하듯 근무를 이어가는 걸 못마땅해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긴 봉사단이 아니야 같은 조롱을 던질수록 안수선이 나섰죠. 수선은 표도기의 알량한 정의감이 결국 힘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방식으로만 발현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그렇게 좋으면 야간에 산모들 앞에서 소리부터 줄여요. 수선의 한마디가 표도기를 주저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표도기는 수선 앞에서는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스스로도 이유를 몰라 난감해했습니다. 마리는 그 풍경을 보며 잠깐 웃었고 강세는 그 웃음 하나로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갈등의 첫 정점은 강민보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머무르겠다고 밝힌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리와 다시 마주했고 미리 준비한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늦은 사과와 함께 이제라도 내 옆에 서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마리는 편지를 곧장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편지는 고맙지만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살지 않아요. 강민보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마리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날 왜 떠났어요? 강민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직전 누군가에게서 받은 한 통의 이메일. 검사 결과가 불일치합니다. 그는 그 문장 하나에 무너졌고 마침내 도망쳤습니다. 그 비겁함을 마주할 준비가 여전히 덜 되어 있었죠. 두 번째 정점은 엄기분과 진기식의 충돌에서 터졌습니다. 진기식은 기록을 지우라고 압박했고 엄기분은 그럴수록 버텼습니다. 지운다고 없는 일이 되지 않아 진기식은 웃었습니다. 의무기록은 사실을 담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승인한 사실을 담죠. 이 대꾸에 엄기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비서는 대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밤, 김 비서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 장 썼습니다. 마리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 자신이 배신자가 될지 증인이 될지 결정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점은 이옥순의 등장으로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직 교장이었던 이옥순은 병원 로비에서 아들 이풍주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 소식 듣고 싶다. 이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옥순은 아들의 침묵을 도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은 누구 옆에 서느냐로 정체가 보인다. 마리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나이의 어른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붙인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 순간 문숙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풍주는 자기 속도를 지킬 때 일도 잘하고 사람도 덜 다칩니다. 이옥수는 문숙희를 처음 보는 듯 찬찬히 훑어보고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속도, 내가 조금만 밀어보지. 이후의 밤, 마리는 강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필요해. 강세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출생의 비밀을 처음부터 다시 말했습니다. 정자 채취실 앞의 셋, 비바뀐 번호표의 소문, 엄마와 외숙모의 과거, 그리고 돌아온 강민보. 강세는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하자.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강세는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실을 주기 위해 하는 거야. 난 내가 사실 없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말이 마리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사실이 있어도 상처는 남겠지만 사실이 없으면 상처는 더 커진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그 무렵 윤원경에게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솔이 학교에서 다친 사건이 있었고 언경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마주친 사람은 하필 마리였습니다. 마리는 먼저 다가가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진솔의 검사 결과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자 언경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한 단어였지만 언경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언경은 진기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우리 애가 배우는 건 거짓뿐이야. 진기식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상 밖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항에서 뒤바뀐 캐리어가 다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강민보의 캐리어를 가져간 사람이 남긴 서류 봉투가 풍주의 캐리어에서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는 과거 연구 참여자 목록의 일부가 복사되어 있었고 몇 개의 코드와 날짜, 서명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풍주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과 무관해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문숙희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요. 혼자 들고 있으면 죄가 되고 같이 들고 가면 증거가 돼.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김비서의 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비서는 오래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간단히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켜온 최소한이에요. 봉투 안에는 겹친 코드 표시가 있는 원본 메모와 당시 담당자의 이니셜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동시간대 중복 보관, 제라벨 필요라는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가지 사실에 서서히 수긍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다고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의도가 아니면 책임은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그날 밤 엄마 주시라를 찾아갔습니다. 시라는 여전히 불쑥 화를 냈다가 또 금방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가 문을 열자마자 시라는 먼저 말했습니다. 민보가 뭘 보냈니? 질투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마리는 숨기지 않고 답했습니다. 편지. 미안하다고. 시라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 해봤어. 마리는 놀랐습니다. 시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만 옳다고 생각했어. 아이를 가지는 건 내 권리라고. 근데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선택은 없더라. 그날 모녀는 처음으로 오래 앉아 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울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검사할게.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면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병원 내에서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강세가 검사 절차를 설명했고 문숙희가 내부 윤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풍주는 명확히 동의했고 진기식은 형식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강민보는 내가 진짜든 아니든 서류로 거짓이 되진 않겠다며 서명했습니다. 이옥수는 이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와도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풍주는 의미를 알듯 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체가 채취되고 절차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강세는 묵묵히 당직을 썼고 마리는 환자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수선은 간식을 챙겨주며 긴 밤엔 당 떨어지면 안 되고 했습니다. 표도기는 그 와중에 개인사가 병원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툴툴거렸지만 수선의 눈빛에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원경은 진솔과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진기식은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며 회의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엄기부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김비서는 문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필요할 때 자신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면 중간 통보가 있을 거야. 마리는 답을 적다가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냈죠. 나, 무슨 결과가 나오든 도망치지 않을게. 강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도. 그리고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는 통보였습니다. 검사실에서 밝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관 코드 손상 흔적이 있어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마리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누가 누구인지만 남았네.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나오든 너는 내 이름으로 살면 돼. 그 순간 강민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마리야, 오늘 저녁 시간 있니?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마리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동시에 진기식도 엄기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담당자 이니셜의 주인이 누군지 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엄기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간 풍주는 문숙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문숙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같이 끝까지 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멈춥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진실을 붙잡으려는 손은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죄를, 누구는 자신의 비겁함을, 누구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마리는 마음속 문장을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이름이 셋이라면 나는 누구에게서 내 이름을 찾을 건가요?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 옆에 서겠다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 사실 이후에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뿐이었죠. 다음 장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둘 다 선택하려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말을 꺼내게 될 겁니다.